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인 렉선 스포츠 칸의 기본 등급 와일드 영상에 이어 그 바로 윗등급인 프레스티지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프레스티지는 차량의 외관이면 외관, 편의장비면 편의장비, 여러모로 차량의 상품성을 크게 키워주는 그런 등급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식 변경 전에는 최고 인기 등급이기도 했죠. 하지만 옵션이 늘어난 만큼 차값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일단 기본 등급 4륜 모델의 기본 차값이 세금과 비용 포함 약 3,340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프레스티지는 약 330만원가량 상승한 3,670만원. 그러니까 어떤 구성이 추가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차값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다. 거의 10%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전제품으로 치면 워시타워랑 스타일러까지 살 수 있는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오늘 이 프레스티지의 구성들을 잘 살펴보시고 난 이 정도 값에 이 정도 옵션이면 오케이 하시면 이 프레스티지고 가격 상승폭에 비해 옵션이 좀 그런데 싶으시면 그냥 기본 등급 와일드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된 구성들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외관부터 알아보자면 헤드램프가 HID로 바뀌면서 밀키 화이트 베젤이라는 디자인이 추가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주변에 베젤이 화이트 색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옵션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한 전구형 헤드램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17인치 휠이 18인치로 한 사이즈 커지면서 타이어의 단면폭이 235에서 255로 크게 늘어나면서 접지 능력이 좀 더 좋아지고요. 편평비가 70에서 60으로 낮아지면서 타이어의 두께는 약간 줄어드는 그런 18인치 휠 타이어인데요.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휠의 디자인이 예뻐짐으로써 차량의 전반적인 실루엣이 좀 더 든든하고 벌크업을 한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주간주행 등과 LED 턴 시그널 램프, 그러니까 주간에 항상 켜져 있는 하얀색 주간주행 등, 방향지시 등을 켜면 LED로 전멸하는 턴 시그널 램프, 아까 보셨듯 이 헤드램프에 이렇게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 등이 LED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는데 역시 뭔가 디자인이 2% 아쉬운 벌브형에서 훨씬 직관적이고 깔끔한 LED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편의장비인데요. 일단 운전석의 파워시트, 즉 전동시트죠.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서 정말 중요한 럼버 서프트, 즉 허리 받침대, 운전석의 끼임 방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하이패스 포함 눈부심 방지 ECM 룸미러, 비가 오면 알아서 와이퍼가 작동하는 우적 감지 와이퍼, 습기 제거 기능이 들어간 프로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그리고 이번 연식 개선에서 새롭게 추가된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그러니까 기존 이렇게 생겼던 7인치 계기판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RPM 게이지와 속도 계기판까지 풀 디지털이 되는 그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러한 옵션들은 차값을 많이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렇게 깔아주면서 차값을 올리기보단 선택 품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기존 우레탄 재질의 불쌍한 핸들을 가죽 핸들로, 열선 기능까지, 후석이 자기 편하게 2열의 노래가 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후석 주침 모드,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옵션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에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각종 카플레이와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방향 풀 미러링, 물론 지금 들어간 건 8인치지만 이렇게 보시듯 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이 가능한 친구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기능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어느 차량이나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런 미러링 기능이 따라오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를 쓰거나 좀 더 예쁜 디자인을 위해 혹은 내비게이션 옵션에 묶여있는 차량 관리 프로그램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데 나는 그냥 내비게이션만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면 충분한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조향 연동 기능, USB 단자, 기존 폴 안테나를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샤크핀 안테나로, 그러니까 약 330만원에 이 정도의 기능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하나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옛날 차량이 아닌 요즘 차량을 구매한다면 하나하나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대거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셔도 이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까지는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기본 차값은 아까 보셨듯 4륜 모델이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670만원 정도고요. 정말 단면적으로 차값을 비교했을 땐 비슷한 옵션 구성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깡통, 카니발 기본 등급에 옵션 한두 개 추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친구는 아까도 말했듯 용도가 분명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정말 단면적으로 차값만 비교한 거고요. 기본 모델은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파이버링크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코란도 스포츠나 판스프링이 들어가던 렉스턴 스포츠보다 훨씬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패밀리카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추가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만원 상당의 LD 시스템인데요. 이 친구는 차동 기어 잠금 장치로 눈이나 지느길에서 좀 더 탈출력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무언가를 견인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렉스턴 스포츠에 가장 어울리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상위 등급에서는 기본 적용이 되지만 낮은 등급들에서는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품목인데, 이 친구가 빠지면 정말 암울해지기 때문에 이 차량의 정체성을 위해서 꼭 선택하는 것이 좋은 그런 친구 고요. 두 번째 45만원 상당의 썬루프는 이렇게 일렬 쪽에 작게 들어가는 친구인데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으로 이제 기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각자 전면에 하나씩 에어백이 있었는데 이제 사이드에 각자 한 개씩, 커튼 쪽에도 한 개씩 추가되면서 총 4개의 에어백이 추가되는 건데요. 요즘에 다른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6개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친구는 불쌍하게도 기본 에어백이 2개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 커튼 에어백은 안전을 위해 꼭 선택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이드 스텝인데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생긴 좀 무난한 사이드 스텝이고, 오프로드는 좀 더 투박하게 생긴 이런 사이드 스텝인데, 일반적인 환경에선 이 친구나 그렇게 대단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20만원 상당의 2열 밑에 들어가는 언더트레인인데요. 이제 간단히 수납하기 정말 좋고 비상금 숨기기도 좋고 수납 공간 치고 가격이 상당히 불친절하지만 역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인기가 많은 145만원 상당의 다이내믹 패키지로 가격이 비싼 만큼 정말 많은 구성들이 추가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위 영상에서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차량의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언더커버나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약간의 오프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짐칸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크 이지 오픈도 들어가고요. 좀 더 특별한 렉스턴을 원하신다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90만원 상당의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면서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 그런 데에서 굉장히 유용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차량 길이는 약 5.4m로 국산차에서 거의 최고의 덩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옵션이 가장 체감이 클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제로도 장착할 수 있지만 퀄리티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애초에 넣어서 출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으로 후측방 경고, 차선 변경 경고, 후측방 접근 경고, 그러니까 내가 차선 변경을 하려 할 때 사각지대에서 차량이 접근 시 경고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보조가 아닌 경고이기 때문에 위급 시 차량을 제어해주진 않는다, 그냥 경고만 해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빙 패키지 2는 70만원인데 긴급 제동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추돌 경고, 오토 상향 등 앞차 출발 경고, 안전 거리 경고, 내가 약간 졸거나 운전을 산만하게 한다면 경고해주는 부주의 운전 경고, 이런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이 긴급 제동 보조는 날사고도 안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70만원이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60만원 상당의 20인치 스퍼터링 휠인데, 이런 식으로 왕반짝이 20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차량을 전반적으로 좀 더 우락부락하게 만들어주는, 하지만 이 크롬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역시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65만원 상당의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이제 휠이나 도어, 트렁크 쪽에 가니쉬가 추가되는 친구인데, 구성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아예 예쁜 차량을 원하신다면 앞서 설명한 다이내믹 패키지가 훨씬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80만원 상당의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아까 그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기능은 다 들어있고요. DMB 기능도 추가되고 순정 내비도 추가되고 디스플레이도 1.2인치 더 커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거나 각종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난 순정 내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도 있어야 해, 이러실 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은 파워리프 패키지로 이제 기존은 멀티링크 방식의 5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이 70만원짜리 파워리프를 추가하면 서스펜션이 리프 서스펜션, 그러니까 판스프링으로 바뀌면서 최대 적재 무게가 500에서 700kg로 들어가고요.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17인치 엑스트라 로드 타이어, 무거운 짐을 좀 더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무거운 짐을 실어한다면 이 친구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제 추가 옵션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아니 뭔 놈의 추가 옵션이 이렇게 많아?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건 쌍용의 자존심과 안전 옵션 사이드 커튼 에어백, 그리고 만약 다이내믹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사이드 스텝도 이 정도만 추가해도 크게 무리 없이 탈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추가한다면 차값은 할인 재배 세금 포함 약 3,780만원, 만약 여기에 안전 옵션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를 추가한다면 3,850만원, 다이내믹 패키지를 추가한다면 3,970만원, 어라운드 뷰까지 추가한다면 4,06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재형 커버는 이 값에 더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인 차값은 이 정도고요. 만약 이 친구를 할부를 돌린다면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제외한 3,880만원을 전액 할부를 돌렸을 경우 36개월에 114만원, 72개월에 60만원, 선수금을 500만원 추가한다면 72개월에 55만원, 36개월에 105만원, 선수금을 1000만원 추가한다면 36개월에 90만원, 72개월에 48만원, 선수금을 2천만원 추가한다면 72개월에 32만원, 36개월에 6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윗등급 노블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